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정도만 한국보다 군사력 순위가 앞서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미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보유국은 미국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1922년 호쇼라는 항공모함을 배치했습니다. 현대의 항공모함과 비교하면 턱도 없는 수준이지만 설계 당시부터 전투기 이착륙을 고려해 설계한 엄연한 항공모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선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구도에 맞물려 각국이 항공모함을 포함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미완성 항공모함을 구입해 2012년 랴오닝함을 마련하기도 했고 2030년까지 항공모함 4척, 이지스급 함정 30여 척, 핵추진 잠수함 22척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본도 이번 년 말까지 이지스함 8척, 디젤 잠수함 25척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6위지만 해군력은 주변국에 비해 양적질적으로는 열세인 상황입니다. 함정 톤수와 함정 척수를 비교하면 많은 부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해군 보유 항공기 역시 중국은 450여 대, 일본은 210여 대인데 한국은 70여 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냉전 시대와 북한의 핵 위협 속에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등장한 지 100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서도 마침내 항모 도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함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 도입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이 실제로 투입되면 1996년에 시작된 한국 해군의 꿈을 약 40년 만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996년 당시 해군은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경항공모함을 도입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당시 해군 지휘부가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이케다 유키히코가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국민의 반일 감정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해상자위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최근 CNN도 관심있게 조명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최초의 항공모함을 계획 중이라고 심도 있게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다목적 대형 수송선을 건조하겠다며 항모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최근 발표된 2021-2025년 국가계획에서 정부는 처음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건설하는 것을 명확히 명시했다. 전 미 해군 함장이자 미국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이번 항공모함이 한국에 제공하는 1차적 장점은 이동식 비행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의 해안 공군기지를 겨냥한다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공격할 수 있다는 전술적 작전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한국군의 범위를 아마 인도양까지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 해군이 지금보다 더 멀리 공국에서 작전을 펼치겠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배치할 예정인 3만 톤은 일본에 배치된 미국 함정의 크기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또한 큰 항공모함을 건조해왔다. 그러나 베이징에는 아직 짧은 이륙과 수직 착륙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없다. 이번 한국의 항공모함은 전투 역할 외에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 구조작전 등 비군사적 위협 상황에서 해상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도 할 것이다. 3세대 만에 한국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 하나에서 항공모함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했네요. 아주 좋은 일이네요. 나는 분명히 한국이 잘 해낼 것 같아. 그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함도 잘 건조할 수 있을 거야. 중국과 미국이 이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만 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업그레이드에 대해 관영 매체 뉴스에 오르내리며 걱정하고 있어. 미국은 기뻐하고 중국이 화내는 것을 보고 싱글벙글 웃고 있네. 항공모함은 장거리 공군력을 위한 것이다. 한국은 어디에 공력을 투입할 것인가? 중국을 위한 것이라면 이미 충분히 가깝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과연 한국은 남중국해에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국방력을 투입할까? 어쩌면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것을 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웃들을 따라잡기 위한 비싼 방법인 것 같다. 국방 예산과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일본과 중국이 항로의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면 한국 역시 작전 능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적어도 20년 동안은 핑계였고 진짜 목표는 일본과 중국이었어. 항공모함은 바다 위에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는 일종의 해상 항공기지입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한 군대는 육상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먼 바다에서 적에게 접근해 항공기를 발진시켜 공격할 수도 있고 공격 후에도 항공기를 복귀시켜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퇴각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할 경우 대다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등 핵무기를 제외하면 항공모함만큼 원거리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 항공모함은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투입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독도와 이어도는 물론 2028년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만료되는 제7광고 등 갈등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항공모함이 주변국을 견제하게 되는 이점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 분쟁 중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미리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에 참여할 수도 있는 등 다방면으로 유용한 재원입니다. 실제로 항공모함 한 대의 전투력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지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크고 비싼 항공모함인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한 대를 격침하기 위해서는 중국 해군력의 40%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항공모함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십여 대의 함재기 외에도 막강한 화력을 갖춘 각종 전투함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력적인 무기체계지만 충분한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운용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9개국 뿐입니다. 대형 항공모함은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뒤 모습을 드러낼 한국의 첫 항공모함은 병력, 장비, 물자의 수송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비롯해 공격 헬기, 기동 헬기 등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전단 배치 계획 등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 경쟁 심화와 북한의 핵 위협을 감안해 최근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국방비 증가와 더불어 군사 분야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항공모함으로 지난 30년 동안 한국 해군의 수건 사업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